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5번째 날 2번째 차시입니다. 세움중학교 조수진 선생님께서 책 대화 좀 더 풍성하게 진행하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업나눔 지원단에서 중등국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세움중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책대와 관련해서 강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전에 받았던 팁을 적용해서 2학기 때 해봤는데 좋았어서 선생님들하고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들 책대화 하실 텐데 그걸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팁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동 순서는 이렇습니다. 4시간 동안 책을 읽고 독서일지를 쓰고요. 그러니까 읽을 시간은 4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개인별로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질문을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질문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마지막에 서평 쓰는 걸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전수받았던 팁 중에서 하나가 독서일지를 쓸 때 저 지금까지 항상 모둠별로 읽어도 앞에 그 책 읽는 시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읽고 일지도 개별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 팁 받았던 것처럼 독서일지 쓰고 나서 간단한 모둠 대화를 하고 나니까 훨씬 애들이 생각도 촉진이 많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책에 흥미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됐던 애들이 그 흥미도 생기고 이해도 잘 되고 하는 효과가 생겨서 낙오하는 애들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모둠 구성하는 방법부터 또 보겠습니다. 모둠 구성은요. 이것도 그 배운 대로 해봤는데요. 학급에서 가장 리더십 있고 믿음이 가는 모둠 대표 6명을 직접 뽑고요. 그리고 그 대표 6명이서 모둠원을 구성을 합니다. 교사와 대표 친구들이 따로 모여서 조용히 모둠 구성을 하는데 애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친한 애들이나 아니면 괜찮은 애들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가도 이게 모둠에서 다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둠 구성을 해보자 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서로 이 모둠은 이러면 진짜 말 없지 하면서 그럼 얘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얘는 너네가 데려가서 거기 살리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구성이 좀 교사가 다 알 수 없는 아이들 간의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을 반영이 돼서 모둠이 잘 만들어졌고요. 모둠 구성 과정에서 상처받는 친구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이 과정에서 나눴던 얘기들은 절대 새나가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고 나면 그 가장 리더십 있고 믿음이 간다고 애들한테 뽑혔던 아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책 대화도 더 원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도서 선정은 이렇게 일단 애들이 밖에 나가서 저랑 같이 모둠 구성하고 있으면 안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안에서 이 추천 목록을 보면서 뭘 읽고 싶은지 한 3개, 4개 정도를 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둠원 구성이 발표가 되면 그때 애들끼리 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책 읽는 시간에 일지 쓸 때는 인상 깊은 부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짧게 얘기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적겠습니다. 개인 질문 만들기 활동지인데요.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단순하지 않은 질문으로 만들 것, 생각을 많이 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서 사실적 질문은 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질문 만들 때 예시를 많이 보여주니까 좀 더 질문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특강 강사 선생님께 받았던 예시인데요. 거기에는 다 인문학 서적 관련된 예시, 사회학 책 관련 예시밖에 없어서 소설 관련된 예시는 제가 넣었어요. 저는 다 소설로만 추천 도서를 만들었어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잘 하더라고요. 질문 선정하는 활동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으로 고를 것이라고 조건을 주었고요. 또 책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고를 것. 애들 질문이 다 되게 좋았어서 고를 때에 최대한 주제랑 관련 있는 것 위주로 고르고 또 제 1질문은 제가 정해줬어요. 작가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창작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해 보도록 했습니다. 개인별로 질문은 각자 6개씩 만들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답도 써보고 그 다음 시간에
모든 별 질문을 6개씩 고른 거죠. 근데 또 좋은 게 많은 조가 있어서 6개에서 8개까지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들이 정말 잘 읽었고요. 실제로 쓰기도 잘 썼어요. 이건 동물농장 읽고서 쓴 건데 동물이 너무 답답했다. 규칙을 계속 어긴 나폴레옹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뭐 한심했다. 망할 것이다. 잘 유지됐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도 잘 쓰고 친구들 생각을 다 일일이 쓰는데 여기에서 애들이 사고의 교류나 감상의 교류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같으면은 읽다가 말아버릴 친구들도 진도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애들이 다 진짜 잘 쓰고 그다음에 질문도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던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게 나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한두 명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썼어요. 그래서 많이 여기다 실으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몇 개만 한 건데 돼지들은 왜 인간에게도 인간들은 왜 돼지들과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이유 노래를 왜 금지했을까 반란을 일으키려 한 이유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잘 읽어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멋진 신세계 읽었던 친구들인데요. 과연 부모가 없더라도 완전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문명 세계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던 존에게 위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든지 이런 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질문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교류도 잘 하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모든 조가 이렇게 했고요. 근데 동물농장이나 멋진 신세계 같이 좀 수준 있는 도서를 읽어서 이런 지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멋진 세계를 아니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고 또 좀 훨씬 수준이 아래 단계인 도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도서를 읽을 때에도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점점 사고가 구체화되고 심화되면서 점점 흐려지는 이유는 복선이다. 그다음에 이런 수단이 현실에도 있을까? 이런 거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에 대한 통찰을 잘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정말 국어 시간에 수업 잘 안 듣고 깨어있으면 딴 생각하고 아니면 자는 애. 이런 애들도 또 자기 흥미를 반영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시간엔 좀 자더라도 집에 가서 읽어오더라고요. 너무 감탄했던 게 그 친구가 만든 질문 중에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온 까닭은 이거였고 이 친구가 또 스스로 답을 한 게 이름이 안 나온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이의 입장이 될 수 있어서다 라고 저희가 보통 가르치는 내용을 얘가 스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애들도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해낼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는 특강을 듣고서 제가 적용하고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가 진짜로 저희 팀이 만들었던 수업은 문학 수업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수업을 어느 학년에나 좀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다정중 정미정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특강 들었던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정중학교 정미정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잠시 네. 할까요? 네. 앞서서 조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허생전이라는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조소진 선생님과 만들었던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단어부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단어 게임을 적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어휘 한마당처럼 25개의 단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모두들이랑 같이 외우고 릴레이 퀴즈로 1분씩 돌아가면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줬었어요. 그래서 모둠별로 바꿔서 채점하면서 아이들이 그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의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그 학습지에 학습 동기 유발할 만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다르게 홍보물이 창작된 이유를 아이들 입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작품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식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랑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BGM도 깔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둠별로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골든벨을 통해서 모둠별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허생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1시간 내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분을 끊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순서를 정하고 대표해서 문제를 풀고 손짓 몸짓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진짜 집중력 있게 공부에 흥미 없는 친구들도 집중력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동기 유발이 된 것 같아서 꼭 허생전이 아니라 조금 난이도 있는 소설 읽기를 진행할 때 적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어 게임이랑 요 골든벨은 앞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음 활동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줄거리를 요약할 때 필요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기 유발을 하니까 아이들이 곧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읽은 내용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든벨로 2시간을 읽은 다음에는 제가 좀 많이 공들였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줄거리 지식장터를 함께 열었었어요. 모든별 학습지에 단계별 소재와 이유를 적고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모둠에서 그 필요한 키워드를 구매해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아이들이 진짜 살아 숨쉬는 걸 느꼈어요. 막 그 엽전을 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모둠별로 돌아다니면서 장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판매자인 친구들 2명은 그 모둠에 남고 구매자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뭐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줄거리를 요약할 때에는 발단 부분에 무조건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재미있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왜냐하면은 작품 내용을 이해해야지 진짜로 이 작품이 쓰여진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5차 시에 가서는 모둠원들이랑 그럼 이 허생의 말과 행동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되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작가가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한 건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에게 대화 톡방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흥미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허생과 이한대장의 대화가 구체화되게끔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중지를 하면 될까요? 중지를. 그러면 그 책대화랑 방금 정미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 감상하기 수업 이 2가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채팅에 올라온 거 보니까
줄거리 지식장터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 네. 그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도 가능할까요? 네. 아, 네. 요거는요. 좀 규칙을 자세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모든 별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판매용 학습지랑 구매용 학습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전에 활동했었던 걸 바탕으로 단계에서 이 줄거리를 요약하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을 적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랑 판매자 역할을 나눠서 하면 된다. 제가 학습지를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네. 미리 열어놨어야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이게 여기에 떠서. 네. 컴퓨터가 느려서 응답 없습니다. 아, 네, 떴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별 학습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구매용에다가 우리 모둠의 소재는 여기 앞장에 판매용에 아이들이 먼저 적게끔 했습니다. 네, 선정 이유를 적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판매자가 이걸 설명을 해야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 흥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모둠당 2분 동안 2가지의 단계를 팔 수가 있다. 단계 선택권은 구매자에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둠이 엽전으로 판매해가지고 가지고 온 소재와 구매한 소재를 모두 사용해서 허생전의 줄거리를 단계에 맞게끔 요약을 해라. 그리고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서 제일 많은 모둠에게는 엽전을 줘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역사 수업이랑 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요게 1단원에 있는 거를 좀 후반부로 끌어서 진행을 했을 때 역사에서 요 내용을 배워서 아이들이 더 이해가 수월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터에서 그렇게 네. 하고 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사실 줄거리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허생전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번 활동의 목표였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물건이 아니라 이제 소재를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허생전의 얘기로만 1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요약할 때 이 소재가 없으면은 너네 이거 요약 못해. 라고 해야지 애들이 엽전을 돈을 내니까 애들이 이걸 이해해야지 설명할 수 있고 꼭 우리가 요약하는데 필요한 거를 사야 되니까 그걸 구매하는 친구들도 이게 필요한지를 여부를 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줄거리를 서로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학습 내용도 내용이지만 학습 툴로서도 그 유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내용들을 네, 써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꼭 책이 아닌 다른 교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학습 내용을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재밌는 방식이네요. 특히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 엽전을 넣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복주머니를 줬거든요. 복주머니. 그래서 복주머니 들고 쨍그랑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약간 경제 수업도 되는 것 같고 네, 네, 서로 네. 막 말빨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네, 역사 수업에서도 많이 쓰시는군요. 네. 그냥 저는 일반사회 전공이어서 그러면 그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소재는 더 가치가 그 전체 핵심의 내용이라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어떤 거는 좀 작은 소재면
가치가 좀 덜하면 약간 경제에서의 뭐 이런 것도 좀 접목을 해보면 그것도 한 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애들이 예,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혹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 주제이자 방법이잖아요. 네, 네, 학생들 중에서 혹시 책 읽기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네. 학급 내에서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제가 5년 동안 매년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심각하게 책 자체를 못 읽을 정도의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학기에는 단편 소설을 다 같이 똑같은 걸 읽었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그런지 짧은 것부터 읽기 시작해서인지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읽는 거를 계속 저희 학교는 모든 학년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크게 못 읽을 정도의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책 읽는 이 수업 과정을 모두 다 잘 네. 이렇게 따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 모둠별로 음, 했을 때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하면 음, 엎어져 있고 자고 하는데 모둠별로 하면 음. 결국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읽어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내용이면서 그 두 분의 선생님 모두 다 수업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조직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잠시 쉴 틈이 엎드려 있을 틈이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매우 잘 조직되어 있는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수업 시간에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그 수업은 정말 다른 수업에 비해서 굉장히 잘 참여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드셨는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아, 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자던 애도 막 일어나서 말하고 네,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이걸 하는데 자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이 깨알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수진 선생님하고 정미정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 자료는 수업 나눔 지원단 이 자료가 이지편전 중등 이야기 수업 평가 톡톡 교과 수업에 지금 올려져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국어과 선생님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 또 국어 선생님들 막 들어오신 것 같아요. 조현현 선생님도 요 다음 발표이시긴 한데 또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이 선생님의 우리 이 두 선생님이 발표 들으시면서. 예. 아, 제가 지금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못 빼서 좀 죄송스러운데, 근데 확실히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수업 자체가 국어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참여도랑 그리고 남는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근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진짜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져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이고, 네, 또 응원과 또 예,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권순준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권순준 선생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권순준, 예. 아, 우리 예, 권순준 잠깐요. 선생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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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권순준 선생님 첫째 날,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 2차 시에서 그 진로집중학기 교과연계 우리 수업 자료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국어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시죠? 예. 예, 저 두 분의 선생님 수업 보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 교사로서 많이 학교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은 이제 문학이랑 그다음에 문법 영역에만 좀 초점을 두어서 대학교 때 학부 시절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읽기 수업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적인 측면에서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 선생님들은 저는
저는 이제 전공이 일반 사회이긴 한데 그 일반 사회도 그 시사적인 거, 세상에 바뀌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어, 가만히 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심지어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 중에 어떤 경제 막 이런 거는 갖고 오셔서 이게 뭐냐고 해석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글들은 전체 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짧은 지문 안에서 농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맥락적인 지식을 다 알아야지 그걸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사실은 느끼면서 특히나 사회는 내 그 전공 영역이 더 있는데 국어는 그거보다 더 넓은 것 같아서 야 이거 하다가 한도 끝도 없이 평생을 책 읽으면서 사셔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무튼 국어 선생님들의 어떤 그 학교에서의 삶 이런 것도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아이들 아마 이런 국어 수업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드네요. 네. 예.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 부럽기도 하고 좋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선생님의 수업 나눔 지원단 활동을 이렇게 공유 받았는데요. 두 분 각각 짧게 총평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또 다정중 정미정 선생님 진짜 열정 많으신 선생님 만나서 같이 혼자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다른 수업들, 모델들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직접 뵙고 싶었던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 모셔서 또 특강도 듣고 이래서 도움 진짜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해주시는 협의회 같은 거 가면서 다른 주제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더 자극받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미영 선생님. 네. 저도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조수진 선생님이랑 한 해를 되게 자주 만나면서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뭔가 한 가지의 수업을 같이 짜보는 경험은 인상적으로 계속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활동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 국어 선생님 응원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